안녕하세요. 코비안형 송파점 안홍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몸도 무겁고 힘든데 비염까지 겹치면 그 괴로움은 더 심해집니다. 이러한 임산부 비염의 치료법, 그리고 생활관리법, 그리고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산부 비염은 임신 중에 코막힘이랑 콧물 등의 비염 증상이 6주 이상 지속됐을 때 임산부 비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임신성 비염이 전체 임산부 중에서 약 10% 정도가 겪고 고생한다고 합니다. 임신 초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중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후기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인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임산부들은 이것 때문에 더 피로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코가 막히고 콧물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 체력이 더 떨어지고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임산부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비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또 태아한테 유전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임신 중에 비염이 걸린 게 태아한테 유전이 걱정되신다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임신 중에 비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아한테 이게 유전이 되거나 병 자체가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비염이 있으면 임산부의 몸 컨디션이 안 좋고 호흡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그것 때문에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비염은 하루라도 빨리 치료하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임산부 비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먹는 약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먹는 내복약 치료는 거의 안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아무리 좋은 먹는 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산부한테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 하는 치료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임산부 비염을 치료합니다. 그 대표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가 콧물 빼기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콧물 빼기는 비염으로 인해서 코 안에 콧물이 많아서 생기는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이 콧물 빼기 요법은 한약을 묻힌 면봉을 코 안에 집어 넣어서 그 한약이 코 안에 퍼지면서 코 안에 있는 膿이 빠져나가는 방식의 치료법입니다. 코 안에 있는 膿이 없어지니까 코로 숨 쉬는데 편해지고 또 콧물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코 안의 점막이 좀 더 좋은 영향을 받아서 코가 좀 더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입니다. 이거는 저희 코비아니오는 이 치료를 2003년부터 꾸준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특히 임산부 비염 중에서도 콧물이 많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고요. 확실한 건 이 치료법은 몸 내부에 이 내복약을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태아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임산부가 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치료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한 치료들을 같이 해주면 좋은데요. 산소 치료라고 해서 코 안에 좋은 산소를 공급해주는 치료인데 코 염증을 완화하고 머리를 맑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옹구요법이라고 해서 얼굴에 뜸을 하는 치료도 임산부 비염에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적외선 치료도 비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초강 온열요법이라는 치료도 임산부 비염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침을 간단하게 맞는 치료도 임산부 비염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임산부들은 몸이 약하고 통증에 민감하니까 좀 통증이 없는 무통침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몸이 무거우시니까 집에서 치료를 하는 걸 좀 더 권해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자주 하기 어려우시니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통비세븐, 코비스민트, 금진액이 있습니다. 통비세븐은 코 안에 膿을 빼는 치료제고요. 콧물이 많아서 생기는 비염 증상에 활용해 볼 수 있고요. 코비스민트는
비염으로 인해서 코 점막이 건조하고 충혈되고 염증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진액은 코 안에 영양을 공급하고 코에 수분을 공급하며 염증을 완화하는 자가치료제니까 임산부 비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방법,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지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염에 좋은 음식. 첫 번째로는 도라지가 있습니다. 도라지 유명한데요. 기침과 가래에도 좋지만 코 염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도라지를 나물로 해서 먹거나 차로 끓여서 먹는 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생강. 이 생강이 코를 좀 따뜻하게 하고 폐를 따뜻하게 해서 비염을 치료하고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강은 아무래도 좀 맵기 때문에 차로 해서 먹을 때 꿀이나 이런 것들을 타서 좀 더 맛을 부드럽게 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대추. 보통 이제 생강과 대추를 같이 합으로 많이 쓰는데요. 대추 또한 코 점막의 모세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비염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강과 대추를 같이 달여서 먹는 게 맛도 부드럽고 서로의 그런 좀 편중된 성질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미자도 좋아요. 오미자는 기본적으로 폐에 좋은 것들이고요. 폐에 좋으면서 코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차로 이렇게 드시면 임산부 비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일단은 독성이 없고 안전한 것들이니까 임산부 비염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좀 생활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임산부고 입맛이 없어서 차가운 음식이 좀 땡기고 먹고 싶으실 수 있는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비염이 심해지니까 가능하면 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몸이 좀 무겁더라도 적당하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임산부 비염 예방과 관리에 좋습니다. 그리고 코 점막이 건조하지 않고 촉촉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를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시면 비염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찬바람을 많이 쐬거나 하는 것들도 비염에 좋지 않으니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비염 예방과 관리에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지압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염의 대표적인 지압점, 코 양옆에 있는 이 영향혈입니다. 이 부분을 좀 하루에 여러 번 3초 이상 눌러주시면 비염 예방에 좋으니까 임산부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산모들은 여기를 잘 이렇게 눌러서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인당혈이라고 해서 양 눈썹 사이가 있는데요. 여기도 가볍게 하루에 여러 번 눌러주시면 비염 관리랑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코 주변을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거나 팩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니까 이것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임산부 비염으로 몸이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